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면서 총파업은 일단 유보됐는데요. 이제 최종 타결 여부는 노조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에 달렸습니다. 당장 생산 차질이라는 파국은 피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부문 간 노노 갈등 문제를 수습하는 과제가 중요해졌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 타결에 이르면서 평택 캠퍼스 출근길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24시간 멈춤 없이 돌아가야 하는 반도체 생산 라인도 순조롭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총파업 단행 시 경제적 손실이 최대 100조 원에 달할 거란 예측까지 나왔던 가운데 본사에서는 일부 안도하는 분위기도 감지됐습니다. 삼성전자는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건설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본 잠정 합의가 상생의 노사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정 합의에 이르며 한 고비는 넘겼지만 파업 불씨가 아예 꺼진 건 아닙니다. 노조는 22일부터 엿새간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으로 파업은 그때까지 유보되는 셈입니다. 총투표는 전체 조합원이 과반 넘게 투표에 참여해 50%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합니다. 노노 갈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가장 큰 후유증이 반도체 DS 부문과 가전 스마트폰을 만드는 완제품 DX 부문 사이의 분열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DX 부문은 성과급 협상을 주도했던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가 DS 부문 성과급 챙기기에만 집중했다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습니다. DX 부분이 휴대폰을 만들고 휴대폰이 또 반도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리고 다른 가전제품도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것을 삼성전자에서 많이 삼성전자의 DS 부분에서 많이 사주면서 어려울 때 우리가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준 것이 아니라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가지고 간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너무 없는 것이 아니냐. 사업부 간 상호보완적인 구조로 위기를 극복하고 대규모 투자를 감행해온 삼성전자가 보상 체계를 둘러싼 내부 균열 문제에 봉착한 가운데 원삼성 체제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삼성전자 노사 합의 뒤 노동계는 성명과 논평을 통해 이제는 성과 공유를 논의할 시간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 역시 기술 혁신이 가져오는 부가가치를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서 곧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노동계는 삼성전자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를 성과 공유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자고 제안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이른바 성과 독식을 끝내자는 겁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삼성전자 성장이 수많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결과인 만큼 과실이 공정하게 배분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 역시 삼성의 세계적 성과가 대기업 정규직만의 전유물이 돼선 안 된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삼성 노조에 초일류 기업 노조라는 우월적 지위를 내려놓고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 향상에 앞장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에도 기술 혁신으로 창출되는 막대한 이익이 소수에 집중되지 않게 공정한 분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노사 협상을 중재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성과 공유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곧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일을 계기로 해서 빠르게 저희들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가지고 내부의 이익 분배와 외부와의 연대 또 사회적으로 어떻게 고르게 가져갈 것인가 한번 고민하는. 양대 노총은 정부가 21년 만에 긴급조정권 카드를 꺼내려 한 것에 대해선 노동자 압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노동 탄압에 대한 우려 목소리는 성과 공유를 요구하는 고함 속에 파묻힌 듯한 모양새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삼성전자 파업 철회와 엔비디아의 1분기 깜짝 실적 발표로 코스피가 8.4% 급등해 단숨에 7,800선을 회복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정규장 이전 프리마켓에서 사상 처음 3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류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달 7,000선까지 하락했던 코스피가 단숨에 8.4% 급등해 7,800선에 안착했습니다. 3% 오른 채 출발해 상승폭이 가팔라지며 30분도 채 안 돼 올해 9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4% 이상 올랐고
장 초반 올해 7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노사협상 타결로 총파업 위기에서 벗어난 삼성전자 주가는 정규장 이전 프리마켓에서 사상 처음 30만 원을 찍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29만 9,500원, 사상 최고가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투자 열기가 뜨거워져 개인의 이른바 빅2 규모는 사상 처음 4조 원을 넘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도 11% 이상 올랐는데 엔비디아가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해 12분기 연속 매출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호재가 됐습니다.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미국 시장 강세가 두드러졌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 외국인 순매수 복귀로 이어졌고 삼성전자 파업이 잘 해결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이 철회됐지만 노동력을 대체할 로봇이 주목받으며 LG전자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현대차가 12% 급등하는 등 로봇주가 강세였습니다. 이 같은 강세장에서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는 계속돼 외국인은 11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했지만 1,506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5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는 민심 똑똑 시리즈. 이번엔 부산 북구갑 차례입니다. 청와대 수석과 장관, 당대표 출신 거물들의 3파전이 성사되며 전국급급 격전지로 떠올랐는데요. 부장원 기자가 민심을 살펴봤습니다. 낙동강벨트의 심장부 부산 북구갑은 서부상권 최대 재래시장인 구포시장을 품은 전형적인 구도심입니다. 부산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보수세가 강하지만 전재수 의원을 내리 3번 뽑아준 부산 유일의 민주당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재수 후배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을 내세워 수성에 나선 가운데 보수 진영에서는 국민의힘 박민식 전 국가보무장관 그리고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나서 국갑 탈환을 벼르고 있습니다. 출렁이는 표심, 과연 이번에는 누구 손을 들어줄까요? 북구 여론의 바로미터 구포시장 민심은 아직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좋고 하정우 전 수석이 AR 이제 거기에 비어도 있고 이러니까 여기는 북구에는 박민식밖에 없어요. 제가 볼 적에는 그 북구에 나온 사람 찍어줘야 북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선거철이니까 선거 유세를 다니시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주는 사람은 그분밖에 없었다. 한동훈 후보밖에 없었다. 유권자 수가 11만 명 남짓한 북구갑은 셋 중 한 명은 65세 이상 고령에 토박이가 많은 좁은 동네입니다. 인지도보다 살갑고 친근한 지역 일꾼에 대한 열망이 도드라졌는데 세 후보 모두 아직은 합격점은 받지 못했습니다. 박민식이는 북구에서 초중고를 이어기 나왔어. 그런데 하정우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거든. 사창이다. 갔다가 다시 온 그런 거를 받아들이는 게 솔직히 얘기하면 한동훈 후보보다 더 안 좋아. 한동훈 후보는 전입신고하고 난 이제 뼈를 묻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뼈를 묻으시는가 볼 겁니다. 초고령화와 청년 유출, 지역경제 침체로 노인과 바다로 불리는 부산에서도 북구는 소득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낙후된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을 후보에게 표를 줄 결심을 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요즘에 상권들이 많이 무너지고 또 많이 점포들이 생겨나는데 좀 많이 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좀 청년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게 일자리를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다 수도권으로 이사가고 그런 것 같아요. 북구가 보면 부산에서도 좀 낙후가 돼가 있는데 좀 새롭게 좀 아이템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게끔 기반을 좀 다져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엎치락뒤치락 3파전 구도 속 단일화 변수까지 남은 만큼 표심의 향방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누가 더 진정성 있게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느냐가 6월 3일 선택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거센 빗줄기 속에서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13일 동안의 치열한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안전 문제 등 무책임 행정을 정조준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정부의 부동산 심판론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율동과 연호가 거리를 가득 메웁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 성동구에서 출정식을 열고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유세 차량에 올라서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서울시장이 아니라 실천으로 검증하겠다며 오세훈 후보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전임 시장 탓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도 안 된 현 정부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직한 태도입니까?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든 정 후보는 용산 참사와 이태원 참사 등을 언급하며 오 후보의 시장 임기에만 왜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전 불감증 서울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특히 철근 누락 논란이 불거진 GTX A 삼성역 구간을 직접 찾아서는 당선되면 공사를 일단 중지시키고 보강 공사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낸 강북 지역 노후주택가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개혁 보수 상징 유승민 전 의원도 유세 현장을 찾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후보는 우선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이재명 정권의 독재로 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견제구를 날렸는데 특히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민생 정책에 있어서 잘못 가고 있는 정책들의 방향 전환을 촉구하고 GTX 철근 누락 논란에 대해선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선거를 위해 공사부터 멈추려는 미스터 중지왕에게 서울을 맡길 수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설명드릴 것을 충분히 드렸고요. 빗속에서 볏집에는 아무리 성냥불을 그어대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또 정 후보를 향해 대통령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토론에 나서라고도 압박했습니다. 초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한치의 양보 없는 신경전 속에서 상대를 견제하는 후보들의 메시지는 뚜렷했습니다. 앞으로도 선거운동 기간 서로 다른 책임론을 부각하며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의 민심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충북과 강원을 잇따라 찾아 후보 지원에 나섭니다. 정 대표는 오전에 이장섭 충북 청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주재한 뒤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와 맹정섭 충주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진행합니다. 또 오후에는 강원도로 이동해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와 김중남 강릉시장, 이정학 동해시장, 이정훈 삼척시장 후보 유세 현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경기 남부권에서 집중 유세를 펼칩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 경기 안양과 수원을 차례로 방문해 지원 유세를 한 뒤 저녁에는 안산으로 이동해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오전에는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선거 상황도 점검할 방침입니다. 강원도의 한 기초자치단체 체육회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현직 시장 후보 지지를 유도하며 상대 후보를 노골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회의 직전 직원들의 휴대전화는 수거됐고 회의 중간에 후보 배우자도 등장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의 한 기초자치단체 체육회 회의실입니다. 지난 19일 오전 9시쯤 체육회 직원 40여 명이 이곳에 소집됐습니다. 입장 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한 뒤 시작된 내부 회의. 체육회장은 지자체 지원 예산을 거론하며 현직 시장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직원 처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상대 후보를 겨냥한 거친 표현도 나왔습니다.
회의 중간에는 시장 후보 배우자가 시도의원 후보자와 함께 등장했습니다. 체육회 측은 관례에 따라 휴대전화를 지참하지 않고 진행된 비공개 내부 회의였다며 시장 후보 배우자는 우연히 들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체육회장 발언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특정 후보를 낙선케 하는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더 크기 때문에 YTN은 녹음 파일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으며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여름철 시간당 100mm 안팎의 극한호우는 예측조차 어려워 침수 피해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도심 침수를 줄이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홍수 대응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한복판에는 물기둥이 쉼없이 터져오르고 거센 급류는 파도처럼 차선을 뒤덮습니다. 강으로 변해버린 골목길에서는 자동차가 속수무책으로 떠밀려갑니다. 지난 2022년 8월, 서울에는 시간당 140mm 안팎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도심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기후위기로 강수 강도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지만 실제 도시 침수는 배수시설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강우량만으로는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반복되는 도시 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연구진은 실제 도시 구조를 그대로 옮긴 실험장을 구축했습니다. 서울 강남 도로 구조를 반영해 만든 실험장입니다. 왕복 6차선 도로와 맨홀, 지하 배수시설까지 실제 도시처럼 연결돼 있습니다. 8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실험장은 시간당 최대 5,400mm 수준에 해당하는 대용량의 물을 공급할 수 있어 대부분의 극한호우 상황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100mm를 넘는 극한호우는 물론 2022년 강남역 침수 당시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불어나는 홍수 상황도 실험할 수 있습니다. 왜 이 홍수가 발생을 했는지, 이 홍수가 발생했을 때 지하 인프라들은 어떠한 상태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직접적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도시 관리를 위한 수치 해석이나 모델링 자료들의 입력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빗물바지와 오수관, 맨홀 같은 배수시설의 막힘 정도에 따라 침수 피해가 얼마나 빠르게 커지는지도 분석합니다. 실제 침수 환경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배수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비가 몰리면서 맨홀 아래 압력이 높아진 겁니다. 연구진은 실험 자료를 바탕으로 도시홍수 예측 기술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AI가 관측 자료를 학습해 침수 위험을 더 빠르고 정밀하게 예측하겠다는 겁니다. AI 같은 경우에는 좋은 데이터가 들어와야지만이 좋은 데이터가 예측이 됩니다. 이런 실규모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구축돼 있는 AI 데이터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 가지고 빨리 예측할 수 있는 극한호우 시대, 도시재난 대응의 핵심은 침수가 시작되기 전에 얼마나 빨리 위험을 읽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러브버그로 불리는 붉은 등 우단 털파리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올해는 유충 단계에서부터 방제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대발생 지역인 서울 백년산과 수락산, 불암산, 인천 계양산에 유충 제거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을 뿌렸고 인천 서구와 경기도 지역에도 추가 살포할 계획입니다. 종전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뒤 큰 변수가 발생했는데요. 이란 최고 지도자가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에 보관하라고 명령했다는 소식입니다. 종전 협상의 핵심인 고농축 우라늄 국외 반출 문제를 놓고 협상 막판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무기급에 가까운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 지시라고 영국 로이터가 익명의 두 이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소식통은 최고 지도자의 이번 지시가 이란 지도부 합의를 반영한 결과라며 전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보내면 향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이란을 취약하게 만들 거라고 이란 고위 관료들이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핵 주권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حق ایران برای غنیسازی بر مبنای موافقتنامه در واقع NPT یا 반면 미국은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의 국외 이전을 종전협상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협상 막판 부상한 이란의 강경 노선에 중재국 파키스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앞서 모신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양국 사이 원활한 메시지 교환을 위해 일주일 사이 두 번째 이란에 급파된 데 이어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도 미국과 이란의 이견을 최소화하고 공식 합의 발표를 이루기 위해 테헤란 방문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400kg에 이르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이전 후보지로 꼽히는 러시아는 합의 이행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거듭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Россия в полной мере настроена на оказание необходимого содействия Тегерану и Вашингтону в осуществлении решений, которые могут быть ими достигнуты в ходе переговоров. Убеждены, что данная проблема может... 이란 최고 지도자는 국가 중요 사안에 최종 결정권을 지닐 정도로 영향력이 큽니다. 따라서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에 남겨놓으란 하메네이의 지시는 막판 협상을 흔들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백악관 행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안 된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그것을 확보할 것이라며 확보한 뒤에는 아마 파괴하겠지만 이란이 계속 보유하게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러시아로 옮기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러시아 측이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이 20일 정상회담 후 비공개 차담 때 이란 문제도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이란의 군사력 재건이 예상보다 빠르다며 드론 역량은 6개월 안에 완전히 복구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또 이란이 휴전을 틈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미 연구소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은 휴전 기간을 전력 강화의 기회로 삼았다고 공언해왔습니다. اگر مجددا دشمن دچار خطای محاسباتی بشه و دست به تجاوزی علیه کشور ما بزنه حتما با گزینه‌های غافلگیر کننده دیگری مواجه خواهد. 실제로 이란이 휴전 기간 드론 생산을 일부 재개했으며 군사력 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미국 CNN이 정보당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된 미사일 기지와 핵심 무기체계 생산 능력 등을 빠른 속도로 복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약화한 미사일 능력을 보완할 드론 역량을 빠르면 6개월 안에 완전히 복구할 것으로 미 정보당국은 추정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는 또 이란이 휴전을 틈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제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란은 페르시아만 해협청을 통해 통제 해역을 설정하고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모든 선박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는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입니다. No one in the world is in favor of a tolling system. It can't happen. It would be unacceptable. It would make a diplomatic deal unfeasible if they were to continue to pursue that. 하지만 호르무즈에서 이란의 통제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And unfortunately, it's not going to change. And if the U.S. will try to change this situation, then eventually the Iranians will attack them and escalation will be actually inevitable. 결국 이란은 종전 협상과 휴전 국면을 활용해 호르무즈 통제 체계 강화와 군사력 재건을 병행하며 전략적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가자지구 구호선단 활동가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학대 조롱 영상에 이어 구금 당시 심각한 폭행을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활동가 430여 명 전원을 석방했지만 유럽에선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유엔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 당국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가자지구 구호선단의 이탈리아 활동가는 구금시설에서 겪은 일이 테러처럼 끔찍했다고 말했습니다. Ci hanno chiamato con il numero a me e al vostro collega. No, questo no. E ci hanno chiamato quando erano con i mitra spianati contro di noi. Noi stavamo con le mani alzate, ci hanno chiesto di avanzare. 이스라엘군으로부터 심하게 폭행을 당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Ti gonfiavano vuol dire che a me mi hanno preso a calci sulle gambe, a cazzotti in faccia, è gente che lo sa fare, per cui non è che c'ho.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 장관이 공개한 학대 조롱 영상에 이어 가혹 행위까지 있었다는 증언이 잇따르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벤그비르 장관에 대한 제재를 유럽연합에 요청했습니다. 유럽 각국이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하며 명확한 설명을 요구한 가운데 유엔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law is very clear on human dignity. Detainees have rights. They have the right to be protected from all forms of humiliation or ill treatment.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 속에 이스라엘은 활동가 430여 명 전원을 신속히 추방했습니다. 이스라엘인 1명을 제외한 외국인 활동가 대부분은 전세기로 이스라엘을 떠났고 앞서 한국인 2명은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석방됐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선전용 구호선단이라고 비판하면서 가자지구를 겨냥한 합법적 해상 봉쇄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활동가 전원을 풀어줬지만 세계 각국 정부가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폭행 증언까지 나오면서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BTS 멤버 정국과 대기업 임원 같은 국내 재력가들을 상대로 수백억 원을 가로챈 해외 해킹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유심을 복제하거나 무단 개통해 금융 계좌를 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국의 한 호텔 방에 경찰이 들이닥치자 안에 있던 남성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앉으세요. 국내 재력가들을 노려 수백억 원대 자산을 가로챈 중국 국적의 해킹 조직 총책들입니다. 이들은 먼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웹사이트 10곳에서 개인정보를 해킹해 범행 준비 작업을 벌였습니다. 범행 대상을 선별한 뒤에는 유심을 그대로 복제해 이른바 쌍둥이 유심을 제작했고 인증 문자와 OTP 번호를 실시간으로 가로채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에 무단 침입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유심 고유 비밀번호 같은 핵심 정보의 경우 이동통신사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보유한 그런 정보의 범위를 비춰볼 때 이동통신 사업자의 서버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같은 수법이 막히자 비대면 유심 개통 사이트의 본인 확인 절차를 우회해 새로운 유심을 무단 개통하는 방식까지 썼습니다. 특히 군복무 중이거나 수감 중이어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재력가들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지난 2022년 5월부터 3년 동안 파악된 해킹 피해자는 271명에 달하는데 전현직 기업 회장과 임원은 물론 BTS, 정국 같은 유명 연예인과 정치인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일당이 모두 55조 원이 넘는 피해자들의 자산 가운데 484억 원을 실제로 가로채고 250억 원 상당은 미수에 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 국적의 총책 2명을 포함해 조직원 32명을 검거했고 해외 조직원 9명을 추가로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복제한 유심을 이용해 금융 보안 체계를 무력화하는 신종 범죄로 보고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연계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한밤중 차를 몰다 터널 벽을 들이받고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전자는 사고를 낸 사실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수면제를 먹고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경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차량이 터널 안에서 흰색 실선을 넘나들다 터널벽을 들이받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온 뒤에는 중앙선을 넘어가거나 안전지대를 대놓고 밟으며 위험천만한 주행을 이어갑니다. 급기야 역주행해 시설물을 들이받고 튕겨나와 도로 한가운데 멈춰섭니다. 주행하면서 자꾸 중앙신호고 이제 반대편 가드레일을 박으면서 이제 차가 한번 날랐어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4km가량 추격한 경찰은 60대 남성 운전자 A씨를 붙잡았습니다. 알고 보니 A씨는 약물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운전자는 불면증 때문에 처방받은 수면제 내아를 복용했다며 사고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A씨 혈액을 감정한 결과 마약성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약물에 취해 난폭 운전한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으로 2차 종합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정부 비서실 핵심 인물들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9시 30분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행정안전부 예산 28억 원가량을 불법 전용해 무자격 업체인 21g의 공사비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비상계엄 취지를 설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소환합니다. 종합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홍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 직원이 CIA 한국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계엄 선포 취지를 설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지난 1992년 5월 눈썹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해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판례가 34년 만에 변경된 겁니다. 대법원은 문신 시술을 시행하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는 물론 시술을 받는 사람의 행복 추구권과 표현의 자유도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의료법을 해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법조계의 영향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이번에는 사법부에서 어떻게 인공지능 활용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법원은 이미 자체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요. 검찰도 밑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사법기관은 외부인들과 공유하는 상용 인공지능 서비스를 쓸 수 없습니다. 자칫 피의자의 신상이나 수사기밀이 학습 데이터로 빨려 들어갈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에 법원은 이미 자체의 재판 지원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2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색어를 고민할 필요 없이 일상적인 언어로 질문하면 인공지능이 의도를 파악해 법원의 장대한 판례 가운데 가장 적합한 내용을 찾아줍니다. 현재는 판례 검색 수준이지만 16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8년쯤에는 더욱 고도화됩니다. 재판 자료의 핵심 쟁점 분석은 물론 새로운 사건에 대한 검토 보고서까지 인공지능이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용자가 AI 연구원과 대화를 하면서 관련된 법률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고 또 리서치 역시 AI의 도움을 받아서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원은 이에 더해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실제 사용 사례를 담아 설명한 200종 넘는 안내책자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준사법기관으로 불리는 검찰도 올해부터 자체 인공지능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자체 저장소에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지능형 법률 검색을 지원하고
대용량 기록은 요약하면서 쟁점을 추출해주는 기능 등이 포함될 예정인데 향후 공소장을 비롯한 보고서 초안 작성까지 지원하는 게 목표입니다. 검찰은 차세대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도입과 함께 자체 인공지능의 연료가 될 자료의 전산화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은 소양호 상류에서 발생하는 붕어 등 어류 집단 폐사 현상을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원인을 쫓아가 보니 최근 3년간 이어진 여름철 녹조와도 큰 연관이 있었습니다. 녹조 발생 후 생기는 퇴적물이 호수 바닥을 오염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여름 소양강댐 준공 50년 만에 처음으로 발생한 대규모 녹조. 이듬해는 물론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발생했습니다. 물고기가 폐사했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이 오기 전 발생한 붕어 떼죽음. 2달 만에 폐사체는 수만 마리에 달하고 잉어와 장어 폐사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호수 바닥에 두껍게 쌓인 퇴적층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어민들은 이미 바닥 오염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장마 지고 나면 여기가 완전히 흙물이 돼가지고 해마다 이게 쌓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상태인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요. 문제는 호수 바닥이었는데 일부 검사기관은 이를 제외하고 수질 검사를 하다 보니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호수 바닥에서 고농도 황화수소 외에도 인농도가 리터당 최대 0.335mg이 검출돼 호수 부영양화 기준의 10배가 넘었습니다. 호수 가장자리도 이미 퇴적물이 두껍게 쌓여 있는 것이 확인됐는데 중심으로 갈수록 더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기물과 인의 농도가 높을 때 녹조가 번식하게 되면 어쨌든 그게 밑으로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그게 유기물 원이 되는데 이거를 최대한 그 오염원을 차단을 해서 녹조가 번식되지 않게끔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녹조 번성 뒤 죽은 조류와 상류에서 유입된 각종 유기물이 다시 바닥에 쌓여 썩어가는 악순환. 이번 붕어 집단 폐사 현상이 임계점에 다다른 소양호 바닥 오염을 경고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오늘 0시부터 적용된 6차 석유 최고 가격제가 또 동결됐습니다. 정부는 유가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최고 가격을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기존과 똑같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고 가격 조정 주기는 2주에서 4주로 연장했습니다. 6천억 원 규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늘부터 판매를 시작합니다. 국민자금과 정부 재정을 모아서 AI와 바이오, 반도체 등 12대 첨단 전략산업 기업에 투자하며 손실이 나면 정부 재정 등 후순위 출자분이 먼저 부담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부터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단열 성능을 높이고 창호와 설비를 교체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용 승인 10년이 지난 민간 건축물 소유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설립 20주년을 맞은 CJ문화재단이 오늘부터 25일까지 서울 성수동에서 팝업 스토어 드림투 스테이지를 운영합니다. 악기와 공연 소품, 뮤지컬 의상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명동 유니클로가 오늘 국내 최대 규모로 개점합니다. 팬데믹 시기 명동 매장을 닫은 지 5년여 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오늘부터 공연 관람 만원 할인권 24만 장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할인권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네이버 예약과 놀 유니버스, 예스24, 타임티켓, 티켓링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매처별로 1인 2매 선착순 배포됩니다. 이번 할인권은 공연일이 9월 3일까지인 연극과 뮤지컬, 클래식, 국악, 무용, 복합 공연에 사용할 수 있고 대중음악과 대중무용은 제외됩니다. 미국이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지역에 머물던 입국자들에 대해서 검역을 강화합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21일 보건 경보를 발령하고 미국 도착 21일 이내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남수단에 체류한 이들은 워싱턴 DC 인근의 달러스 국제공항으로만 입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날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생한 에볼라 감염 추정 사례가 약 600건이고 사망자는 13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테러로 우리 남호에 우리 서문들 다 위협을 받았는데 그거 그렇게 상임위 열어달라고 해도 참석하지 않고 반대했던 게 민주당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거 갖고 국민 생명 이야기하시는 거 무슨 선거용 자판기입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사실 오세훈 시장 후보 방어하기 위해 오셨다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국토부 장관님, 네. 네. 이게 지금 엄중한 사안인 거 인지하고 계시죠? 예. 뒤늦게 인지하셨어요? 예, 4월 29일 날 처음으로 서울시한테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받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400페이지 보고서 보시고 오셨습니까? 저희 그 공무원 직원이 네. 그 밑줄 그어준 그 주요 대목은 읽어보고 왔습니다. 주요 대목은 보셨어요? 네네네. 제가 진짜 숨은 그림 찾기인지 이게 좀 궁금해서 봤어요. 근데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 전체가 그 내용이에요. 이게 놓칠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국토부 장관이 이 페이지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근데 숨은 그림 찾기라고 표현합니까? 의원님, 그렇게 그 막 목소리 높이지 마시고요. 현재 109에서 아니 이 얘기를 409까지 목소리 안 하면 높이게 돼 있어요. 이게 삼성역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한 권이고요. 이게 4권짜리로 돼 있습니다. 4권구면 또 하나 얘기는 의원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면 요약 보고서를 써서 제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리고 실패 사례 보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저는 서울시 두둔 안 할게요. 서울시도 보고 행태가 좋지 않았어. 철도공사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철도나 문제가 있죠. 철도가 문제가 없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죠. 중요한 문제는 사소한 문제는 서로 소통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보고서만 사소한 보내고 문제가 아닙니다. 한쪽은 보내고 한쪽은 안 읽고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업이 누구 사업이에요? 국토부 사업입니다. 그러면 죄송하다고 해야 되지 않아요? 관리 감독 최종 책임이 누구예요? 아니 장관이 책임 최종 지는지만 보고도 안 넣은 거 어떻게 책임집니까? 자, 보고도 안 넣은 거 어떻게 책임집니까? GTX A 사업 보고를 해야 책임질 수 있죠. 사업을 할 수 있어야 책임질 수 있죠. 아니 보고도 안 한 거 어떻게 책임집니까? 상식이 붕괴되는 현장을 목도하는 것 같습니다. 실타를 엉뚱한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흐르는 데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보고 있으면 참으로 공송악당이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낮 동안은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한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어제보다 3에서 7도 정도 기온이 높아지겠습니다. 쾌청한 하늘 아래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오겠고요. 전남 북서부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5.3도, 청주는 16.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 16도, 대구와 창원 23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영남 해안과 제주에 비가 오겠고 수도권과 충남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이후 남은 연휴 기간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도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